최근 학교 현장에 새롭게 등장한 것들이 있습니다. 인공지능, 프로그래밍, 드론, 3D 프린터, 로봇, AR, VR, MR, 레이저 커터, 그리고 온라인 교육 등 오래전부터 있어 왔지만 드디어 학교에서 교육을 해야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협의 의미로 메이커스페이스, 무한상상실, 창의융합형 과학실 모델학교, 창의공장 플라자, 기술공장실 이런 등의 사업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운영하기에 앞서서 운영자는 기본 철학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3명의 학자, 피아제, 비고츠키, 스키너를 소개하고 제가 그들로부터 어떤 영감을 받아 운영하게 되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달 심리학자 피아제는 인간은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인지구조, 도식이라고 불리는 스키마를 구성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기존의 스키마에 맞는 새로운 정보가 발생하면 우리는 효율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인지적 노력으로 해석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동화, 조절, 평형화 과정을 거치는데 동화란 새로운 사물이나 현상을 기존의 스키마에 맞추어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듣는 분들은 제가 하는 이야기를 자신의 경험에 빗대어 이해하시죠. 바람이 불어 꽃잎이 날린다 라는 글을 보면 나무의 형태와 종류 그리고 꽃잎이 날리는 방향과 세기를 각자의 방법대로 이해하는 것처럼요. 다음 단계는 조절입니다. 기존의 스키마로 새로운 사물이나 현상이 이해되지 않으면 기존의 스키마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스키마를 만듭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평형화입니다. 동화와 조절에 의해 인지구조가 평형 상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지식이 내재화된 상태를 말합니다. 스키마는 학습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스키마는 얼마나 빨리 배울지, 신속하게 생각할 수 있는지, 새로운 정보를 해석하는 데 영향을 줍니다. 스키마는 모순된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스키마를 고집하여 변경하기가 어렵습니다. 우파와 좌파의 고정관념처럼요. 학습을 위해 스키마를 사용하는 것은 자동 또는 적은 노력으로 발생하지만 때로는 기존 스키마가 새로운 정보의 학습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편견은 사람들이 세상을 그대로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새로운 정보를 가져오는 것을 금지하는 스키마의 한 예입니다. 이전 근무지에서 3D 프린터를 구매하려고 했으나 교감 선생님께서 이전에 미술 선생님이 비싼 돈을 들여 도자기를 굽는 가마를 학교에 설치하고 발령난 후 무용지물이 되었다며 구매를 반대했던 것처럼요. 아마 교감 선생님 눈에는 제가 아닌 과거의 미술 선생님과 대화하는 것 같은 판타지 같은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사람은 상호작용하면서 다양한 스키마가 형성되는데요. 개체 스키마, 사람 스키마, 사회 스키마, 이벤트 스키마, 자기 스키마, 역할 스키마 등입니다. 앞서 언급한 교감 선생님의 경우 사람 스키마가 형성되어 있어서 얼굴도 모르는 미술 선생님과 저를 동일시했던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교사는 학생들을 마주할 때 기존의 스키마로 학생을 해석하고 있는지 항상 성찰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음은 인지심리학자 비고츠키의 근접발달 영역입니다. 학생이 주위의 도움 없이 독립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제적 발달 수준, 혼자서 해결할 수 없고 도움을 받아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잠재적 발달 수준, 그리고 실제적 발달 수준과 잠재적 발달 수준 사이에 영역인 근접 발달 영역이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근접 발달 영역이란 학생이 가능성으로 실제적 발달 수준과 잠재적 발달 수준 사이의 거리입니다. 따라서 학생이 혼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교사나 뛰어난 친구가 함께 학습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비계, 스캐폴딩, 이런 설정은 즉 발판을 학생에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런 발판을 통해 근접 발달 영역을 좁혀서 잠재적 발달 수준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비계 설정을 통하여 학생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교사가 도움을 적절히 조절하여 제공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교사는 이를 통해서 학생 중심의 수업을 이끌고 경쟁이 아닌 협력과 협동을 유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역할놀이 수업 모형 및 그 다음에 직소 모델 수업 모형을 구성하여 진행하고 배움의 공동체 수업 철학에 동의합니다. 교사는 지식 전달자가 아닌 촉진자여야 하는 것에도 동의합니다. 근접 발달 영역은 모방 단계, 스스로 과제를 수행하는 단계, 내면화 단계, 탈자동화 단계로 4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코딩 수업의 경우 주어진 과제를 친구 또는 웹사이트에 공개되어 있는 코드를 그대로 스케치해 봅니다. 그리고 LED 하나를 추가하여 과제를 스스로 해결해 보도록 합니다. 모방 단계와 수행 단계를 반복하면 내면화 단계에 다다르고 더 어려운 과제를 제공합니다. 무엇보다 학생들이 흥미를 잃지 않도록 교사는 곁에서 친구처럼 대해줍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도전해도 좌절의 경험이 쌓이면 포기해버리는 학습된 무기력이 가장 두렵기 때문입니다. 피아제와 비고츠키는 발달과 학습의 선후 관계가 상이하지만 각 학자들의 이론에서 배울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끝으로 행동주의 심리학자 스키너의 보상과 피드백입니다. 효과적인 학습은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계획해야 합니다. 교육은 공장에서 찍어 나오는 공산품이 아닙니다. 교사는 커리큘럼을 만들 때 학생들의 수준을 파악하고 이미 내면화되어 있는 교육과정을 구성합니다. 따라서 인공지능, 프로그래밍, 드론, 3D 프린터, 로봇, AR, VR, MR, 레이저 커터 등 새로운 교육을 시도하기 위해서는 교사는 관련 내용을 내면화하고 있어야 합니다. 해마다 신제품이 발표되는 스마트폰과 자동차처럼 교사는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데 주변에서는 이렇게 노력하는 교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일부는 예산 집행이 제대로 되는지, 왜 비싼 제품을 사는지 도움을 주지 못할 망정 방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정된 예산으로 최대 효과를 내기 위해 선택과 집중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양한 우수 사례와 운영 사례를 찾아가 보기도 합니다. 따라서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학교 문화 형성도 중요합니다. 교사의 심리적 안정감이 중요한 것처럼 학생들도 그러합니다. 스키너는 강화의 종류에는 연속적 강화와 간헐적 강화가 있다고 했습니다. 연속적 강화란 학생이 교사가 원하는 반응을 할 때 강화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간헐적 강화란 교사가 불특정하게 강화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매 시간마다 문제를 풀면 마이쮸를 줍니다. 학습 효과를 단기간에 높일 수 있으나 마이쮸를 주지 않으면 학습 효과가 감소하는 것이 연속적 강화입니다. 따라서 학생들에게 지속적인 강화를 주는 것은 학습 효과를 꾸준히 얻어내기 힘듭니다. 간헐적 강화는 도박과 게임과 같은 중독성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많이 하는 요즘 온라인 게임의 경우 퀘스트를 수행하면 특정한 상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랜덤한 상품을 줍니다. 예를 들어 게임 머리를 주는 카드를 받습니다. 100에서 1000만원짜리 카드입니다. 이 카드를 받으면 100만원을 받거나 1000만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중간값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1000만원에 근접하게 받으면 매우 기뻐하지만 100만원을 받으면 한숨을 쉬고 실망하지만 그것도 잠시 또다시 카드를 받기 위해 키보드 워리어가 됩니다. 첫 수업 때 질문을 잘하는 학생에게 보상을 줍니다. 그리고 한동안 보상을 아무에게도 주지 않다가 어느 날 보상을 줍니다. 그러면 학생들은 보상이 언제 있을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하지만 보상이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교사가 바라는 행동을 오래 지속하게 됩니다. 따라서 교사는 하염없이 퍼져서도 안 되고 너무 인색해서도 안 됩니다. 앞에서 말했던 리터러시, 그리고 피아제, 비고츠키, 스키너와 같은 학자들의 철학을 바탕으로 공간을 구성하고 수업을 설계하였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이번 사업을 운영하면서 만든 홈페이지입니다. 2008년에 시작하면서 만들었는데요. 추후 보고서 만들 때 편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이와 유사한 사업을 운영하는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사업계획서와 구매한 기자재, 그리고 그 기자재를 활용한 수업 사례와 지도안 등을 업로드해 두었습니다. 자, 이렇게 공유하는 이유는 처음 영상에서 말씀드린 연결, 공유, 창출을 위해서입니다. 그중 연결과 공유는 교육활동에서 큰 가치라고 생각합니다.